2022년 국방 예산이 54조 6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작년 대비 3.4% 증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 값지게 쓰여야 합니다. 확정된 국방 예산 차질 없이 집행하고 철저히 관리해야겠죠. 2022년 국방 예산 54조 6천억 원, 편성 내용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2022년 국방 예산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개인예산관 이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재정 담당관 조준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승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올해 국방 예산이 지난해 12월 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022년도 국방 예산은 전력 운영비 37조 9,195억 원, 그리고 방위력 개선비 16조 6,917억 원으로 총 54조 6,112억 원으로 국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예, 국장님, 국방 예산 순위 말씀해 주신 대로 54조 6,112억 원인데 전 세계 몇 위쯤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방비의 세계 순위는 약 8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라고요, IISS가 매년 밀리터리 밸런스라고 하는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서 보면 2020년도 기준으로는 11호 랭크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2021년도에 미국에서도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다시 한번 그 조사를 한 결과 2단계가 올라간 8위로 랭크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8위로 볼 수가 있고요. 국방비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부동의 1위 미국이 전체적으로 815조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2위는 중국 196조 원, 그리고 인도 81조 원, 그리고 독일이 63조 원, 그리고 영국이 62조 원. 이렇게 이제 탑 5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일본이 57조 원 정도 돼요. 그래서 6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53.4조 원으로서 7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8위인데 작년 기준 52조 8천억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물론 이제 환율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뭐 10위에서 8위 된 거는 뭐 좋은 소식인데 사실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력 6위입니다. 8위와 6위 약간 좀 갭이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가운데 이 군사력이 6위로 랭크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국방 예산은 상대적으로 좀 다소 미흡하다, 적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이.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중소상공이라든가 또 영세업자들 이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을 고려할 때 비록 그 금액은 이 강대국들에 비해서 그리 크지 않지만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3.4%가 증가했다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지만 다다익선 그 원리 맞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게 그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서 그 방위력도 크게 증강시키고 그다음에 장병들의 복지 증진도 신장시키면 참 좋은 얘기지만은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에 비해 3.4% 증액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한 가지만 더 꼬집고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국장님 애를 많이 써주셨지만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보다 최종 확정 금액은 좀 감액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정부안은 55조 2,277억 원을 제출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것은 6,165억 원이 감액된 54조 6,112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안을 보시고 확정안을 보시면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고요. 일부 우려의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사청에서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전력운영비는 오히려 정부안보다 283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네. 다만 방위력 개선비에서 일부 집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 사업의 예산을 위주로 삭감을 한 것이 6,448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천여억 원이 순감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안하고 확정된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맞습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인데 집행과 연계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 부분은 좀 방위력 개선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방위력 개선비 감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예, 조목조목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 방위력 개선 사업비는 22년 정부안 대비해서 한 6,400억 정도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년 예산 대비해서 좀 감액이 된 이유가 네. 정부안을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그때 저희들이 좀 일부 대형 사업에서 수량 조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요가 이제 국방 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밝힐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 여건 변화가 있어서 그 사업이 좀 규모가 좀 컸습니다. 그래 커가지고 전년 대비 한 1.8% 정도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보니까 226 국방 중기 계획을 보니까 이 국방 예산 평균 증가율이 5.8%예요. 근데 이번에 제시된 증가율은 3.4% 줄어들었습니다. 국장님, 좀 팍팍 좀 밀어줘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왜 줄어든 겁니까 이게?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226 국방 중기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중기 계획 내에서도 5개년 계획 중에 22년도에 계획된 예산 그리고 그때의 증가율하고 정확하게 좀 비교 평가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226 중기 계획의 22년도 예산은 55.5조 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고요. 그때 계획된 증가율이 이제 5.0%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성적표를 받아든 게 54.6조 원의 3.4%니까요. 물론 계획보다는 9천억 정도 감액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유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텐데 이 코로나 시국이지 않습니까? 현재 굉장히 비상 시국이고 전 국민들이 다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상황으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비 중에서도 전력 운영비는 상당히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절약적인 정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건비와 그 부대 운영을 하게 되는 기본 경비라는 곳에서 이 고정 경비거든요. 이런 경직성 경비들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국가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맨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조금 삭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절감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설명을 드리면 저도 공직자고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이등병까지 모든 군인과 공무원이 지금 인건비, 월급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 그 인건비의 중기계획상의 처우 개선율이라는 게 3%입니다. 증가율이 3%였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정부 전체적으로 1.4%만 거의 이제 동결에 좀 가까운 측면으로 지금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6%포인트가 되는 금액이 2,088억 원이에요. 그리고 부대 운영을 위한 전군의 부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역시 그 중기계획상 6,387억 원을 편성을 해놨었었는데 이거보다는 실제로 저희들이 역시 절감 편성을 해서 2,074억 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기본 경비에서 줄어든 금액이 합계액이 이제 4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 집행이 제한되는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6천여억 원이 감액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합계해 보면 한 1조 1,000여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1조 1,000여억 원 정도가 원래는 저런 감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9천억으로 실제로는 감액이 됐으니까 오히려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면 2천억 정도는 필수 불가결한 그 사업비에 증액이 된 것이라고도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결국은 코로나라는 이런 이제 비상 시국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위축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국방비 중에서도 가장 불효불급한 경비 쪽을 조금은 축소시켜서 최소화해서 알뜰 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그런 노력이 가미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방비 올해 편성, 코로나19 특수 상황이 반영된 거다. 적절하게 잘 확정이 된 거다. 이렇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계 군사력 6위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국방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사업비 절감 이런 노력은 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돼야 됩니다. 무슨 묘안이 있는지 과장님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삭감은 되었지만 편성된 예산을 저희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군사력 건설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편성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국장님 그러면 좀 더 올해 국방 예산 내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또 그 반영된 소요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분야별 예산 편성 현황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근본 예산은 이번 정부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예산답게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국방개혁 2.0 그리고 국정과제를 마무리하는 데 차질 없는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한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방위 위협 대비 핵 WMD 대응 관련된 예산 그리고 군수와 시설 교육 훈련 관련된 필수 소요 그리고 병력을 50만 명으로 이제 조정하는 데 따른 국방 인력의 정예와 소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키는 스마트 국방혁신 과제 관련 소요 등 이 기존의 저희들의 그 편성 기조를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썼고요. 네. 다만 이번에 특별히 더 전력 운영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것은 지난해 이제 4월에 발발을 했죠. 국내에 부실급식 사태가 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 관련된 개선을 위해서 부실급식 개선을 위한 부분 그리고 병역 내에 여러 부조리가 아직도 잔존해 있습니다. 그런 부조리를 철폐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을 담아서 이 장병 복지와 기본권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방위력 개선비가 전년 대비 1.8% 감소를 했죠. 조 과장님, 첨단 무기 체계 획득 관련해서 방사청에서는 이번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 추진 어떻게 진행해 갈 예정이십니까? 예, 1.8% 정도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계획된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 예산을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첨단 무기 체계 도입을 위해서 장사정포 요격 체계, 초소형 위성 체계,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등 32개 신규 사업을 1조 6천억을 투자하고 F-35A 군사형 위성, 장보고3 잠수함 등 211개 계속 사업을 15조 1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리고 올해 그 국방 예산 확정 과정에서 정말 관심이 쏠렸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항공모함 사업 이게 예산이 원한대로 가느냐 마느냐 정말 초미의 관심을 끌었는데 당시 분위기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예산안 심의와 통과까지 어땠는지. 예, 경항모함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받았고 특히 또 사업의 필요성의 문제라든지 또 사업 추진 방식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국회 상임위가 한 3번 정도 열렸고 그다음에 예결특위에서도 이게 이제 논의가 되었고 실제로 또 본회의까지 다 논의가 되는 등 이제 여러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72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경항공모함 사업은 사실 인제 첫걸음 띄었어요. 인제 신생아예요, 사실. 근데 이제 앞으로 사업 추진 어떻게 될지 과장님 이거 궁금합니다, 사실. 예. 경항모함에는 원래 최신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 핵심 기술이라는 게 실제로 저희들은 이제 체계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체계 개발 이전에 지금 계속해서 핵심 기술들이 개발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기본 설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함 건조는 대부분이 기본 설계,
그다음에 상세 설계, 함 건조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본 설계를 한 25년까지 다 기본 설계를 끝을 내고 그 이후에 이제 상세 설계, 함 건조가 이제 33년까지 이제 쭉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소중한 얘기를 좀 면밀하게 좀 분석도 좀 하고 또 사업 추진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상당히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사업 추진 과정을 일일이 국민들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탄력을 받은 경항모 구축 사업은 정말 투명성 있게 잘 진행돼서 국민들이 그 의구심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전력 운영비 중에 이제 감액된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것이 이제 다른 쪽으로 투자가 됐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면 정부 안보다 증액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중에서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네. 2022년도 인건비는 19조 2,681억입니다. 전체 국방비의 35%나 차지하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갖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인건비 중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은 병봉급이죠. 네. 예, 병봉급 인상을 저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고 2022년에는 이 국정과제의 완료 소요인 2017년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 6,100원을 병장 기준으로 월급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병봉급 외에도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서 수당을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그 2022년에는 해군의 잠수함 승조원 연장 복무 장려 수당이라는 걸 확대했는데요. 기존에는 잠수함을 타는 자가 장기 복무자로 선발되면 1회에 한해서 600만 원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조 경력 4년 차부터 연차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에서 6년 차는 30만 원, 7에서 9년 차는 40만 원, 또 10년 차 이상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승조원으로서 15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딱 600만 원만 받았던 것이 전체적으로 생애 주기상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크게 상향이 됐습니다. 예. 이 잠수함은 워낙 이제 공간이 협소하고 또 한번 출항하게 되면 해저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죠. 많은 숙련된 승조원들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 복무 장려 수당 확대를 통해서 우리 승조원 유출을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 인력 정예화 차원에서 매년 증원하고 있는 부사관 군무원도 이번에 완성 소요를 담게 되었습니다. 네. 22년도에는 부사관 937명, 군무원 4,566명을 증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50만 명으로의 병력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인건비 1,0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아주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맞습니다. 네. 예. 군무원 부사관 인력 증원을 통해서 우리 군이 첨단 정예 강군으로 나아가는 인력 구조로 어떻게 보면 체질 개선이 되어간다. 이런 모습인데요. 강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이영빈 국장께서 조금 전에 잘 설명을 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금년도 전력 운영비는 군수, 시설, 교육, 훈련 등 군사력 운영의 필수 요소를 잘 반영하면서도 또 이 장병들의 급식 질의 획기적인 개선, 그리고 생산적이고 건강한 병영 생활 조성, 또 미래의 전쟁 주도를 위한 스마트 국방 혁신 등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에 비해서 5.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태 기자께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렇듯 전력 운영비가 증가함으로써 이제 우리 군은 군무원은 물론이고 부사관 등의 인력 증원을 통해 첨단 정예 강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또 국민과 함께 그 어떤 적의 공격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국가의 안위를 보존할 수 있는 첨단화된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전력 운영비 중에서 우리 군의 급식 질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서 특히 올해 국방 예산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여야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도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국장님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작년에 군부대 부실급식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급식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22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장병들에게 1인당 1일 급식비로 나가는 것이 기존에 8,790원이었습니다. 이보다 25.1%가 증가 11,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네. 군 급식비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 식자재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3끼의 식재료비가 11,000원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된 기본 급식비는 주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로 좀 채워지게 됩니다. 육류나 돈가스를 증량하는 그런 식으로 좀 식단을 꾸미게 되고요. 또 병사 식당에서만 먹는 게 아니고 병사 식당 외에 배달 음식, 네. 그리고 또 시중에서 판매하는 여러 브랜드의 햄버거나 브런치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해서 20대 장병들의 입맛을 고려한 식단을 편성해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부실급식의 원인 중 하나가 이 조리의 경험이 전혀 없는 병사들이 들어와서 조리병이 돼가지고 조리를 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조리원을 그동안에도 활용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910명을 더 늘려서 3,188명의 민간조리원이 전군에 배치됩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단순히 간을 맞추고 하는데 끝나지 않고 직접 조리에 투입이 좀 되는 것으로 좀 직무 범위를 조정을 하고요. 또 이분들이 이 격오지에 또 출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교통보조비 월 7만 원을 신설하는 등 이 급식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예산들을 담아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도 군 생활할 때 사실 일주일치 메뉴 보면서 견디면서 힘을 냈거든요. 밥은 전투력입니다, 사실. 그러려면 또 음식 기구 이거 좀 바꿔야 되거든요. 밥 만드는 기구들. 이거 어떻게 좀 편성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급식 맛을 개선하면서 이 조리병들의 또 과중한 업무를 줄여주고 네.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그래서 수당도 좀 더 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증식비도 1,000원을 더 줄 수 있도록 이번에 편성을 더 했습니다. 우리 조리병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리 기구의 현대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 오븐기라든지 네. 컨베이어형 토스터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들여오게 됩니다. 335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런 현대식 취사기구를 들여놓아서 아마도 이제는 좀 조리병이 직접 삽을 들고 이렇게 휘젓는 모습은 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거로 가는 겁니다. 그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급식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 혁신 달성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국방 정보화 프로그램도 많이 변화가 있고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들었는데 국장님 어느 정도입니까? 정보화 프로그램은 지금 말씀하신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14.4%를 증액시켰거든요. 네. 7,329억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여기에는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버 역량 강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스마트 혁신 국방 관련 과제입니다. 먼저 사이버 해킹 위협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역량 강화에서는 298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사이버 전장 관련 체계 구축과 또 사이버 전사를 양성할 수 있는 양성 비용, 교육 훈련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 국방 혁신으로 묶을 수 있는 사업이 이 정보화 예산에는 734억 원을 편성을 해놨는데요. 육군의 스마트 부대, 해군의 스마트 항공 기지, 그리고 공군의 스마트 비행단 등을 구축하는 사업비, 그리고 이동형 원격 진료 체계라고 해서 의무 보건 분야의 사업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창설된 국방 ICT 지원단의 운영비도 여기에 잘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런데 스마트 국방 혁신 사업은 이런 정보화 예산에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프로그램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교육 훈련, 시설 등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그 혁신 예산을 합치면 총체적으로 국방부가 투자하고 있는 스마트 국방 혁신 예산은 1,527억 원에 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좀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또 이거 빼놓을 수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프로그램도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죠. 작년 대비 59.9%나 증액이 됐습니다. 가장 큰 증가율입니다. 7,981억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가장 특징 있는 사업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병원 진료비 사업인데요. 네. 우리 병사들이 군복무 중에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 군병원에도 갑니다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비용이 많이 부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사실 시행 중입니다만은 자기 부담률을 30%에서 6%로 훨씬 낮춰서 민간병원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장병 보건 및 복지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실은 두 번째로 특징 있는 분야가 또 감염병 예산입니다. 우리 군은 감염병이 확산이 되면 경계태세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내에 코로나19 확산의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군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군의 의료 인력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백신의 수송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군의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다각도의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PCR 검사비가 214억 원이 이제 신규 편성이 됐고요. 보건용 마스크를 우리 병사들에게 주 3매를 보급을 했었습니다. 이걸 주 5매를 보급하기 위해서 536억 원의 예산을 역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방역 물품과 장비 이런 부분들도 보강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1,00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 감염병 관련된 예산이 우리 전력 운영비 내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련 예산은 이 보건 프로그램 외에도 정보화나 예비 전력에도 많은 부분을 편성을 해놔서요. 네. 감염병 관련 대응 예산이 총체적으로는 1,353억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장병 복지 부분에 병 내일 준비 지원 사업. 명칭 좋습니다. 네. 예, 신규로 이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신설 취지와 이 편성 예산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요즘에 병사들을 만나면 병 내일 준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사실은 묻습니다. 그러면 사실 익히 많은 장병들이 알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병 내일 준비 지원 사업은 한국판 뉴딜 2.0의 휴먼 뉴딜 분야의 일환으로 설계된 그런 사업입니다. 합리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시키고 사회로 진출을 했을 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재원을 마련을 하는 것이죠.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확고한 국가의 보상 책임을 다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226 중기계획 수립 시에 이걸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에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게 이미 있습니다. 5%의 금리를 갖는 것인데 여기에 1%포인트의 인센티브를 좀 더 주어서 6%의 이자를 일단 받도록 하고요. 거기에 다시 3대1 매칭 지원금이라고 해서 사회복귀 준비금을 원리금의 3분의 1을 더 추가로 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네. 이 군복무가 18개월이지 않습니까? 네. 최대 납입 한도를 40만 원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8개월간 원금이 720만 원이 쌓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6%의 이자는 34만 원. 그 754만 원의 원리금의 3분의 1이 다시 사회복귀 준비금으로 주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1,005만 원 이상을 마련해서 제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리고 전력 운영비에서 이제 일부 비용이 방위력 개선비로 이관된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21년도에만 해도 전력 운영비로 편성되었던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성능 개량 창정비나 유도탄 수명 연장, 그리고 전력화 초기 안정화, 교육용 탄약 이런 사업들이 이번엔 일부 방위력 개선비를 이관을 시켰는데요. 금액으로 따져서 1조 823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예산 소관을 꼭 옮길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산 운영의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계속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장비 유지 분야를 방위력 개선비에 일부 포함시켜서 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한 것이죠. 네. 그 성능 개량 창정비라는 거를 조금 설명드리면 그중에 K9 장비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9 장비는 대개 12년 정도 도입된 지 이후 시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9,600km를 주행하게 되면은 그때 완전히 분해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걸 창정비라고 하는데 그때의
완전히 분해해서 부품을 교체할 때 성능 개량을 할 필요가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2번 뜯을 필요 없이 한꺼번에 성능 개량과 부품 교체를 하고 또 이 창정비를 하게 되면 정비창까지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 옮기는 부분들도 한 번만 수성해도 되게끔 한다든지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본 거고요. 네. 교육용 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위력 개선비에 있는 비축탄이라고 있는데요. 이 탄과 교육용 탄약의 탄종이 같을 경우 양 부문에서 따로 이원화해서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위력 개선비로 이관을 시켜서 일원화해서 집행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그래서 방위력 개선비로 이번에 이관된 부분들은 다 총수명 주기 차원에서 우리 무기 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출을 좀 굉장히 효율화시키는 것으로 방점을 둔 그런 행위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훈련도 과학화되고 있죠. 장비는 물론 훈련장하고 관리 체계까지 과학화되고 있는데 국장님, 과학화 훈련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마일즈 장비, 또 AR, VR 기반 가상훈련 체계 등 과학화 훈련 장비에 922억 원을 좀 편성했습니다. 이 중 마일즈 장비에는 229억 원이 들어가고요. 또 시뮬레이터 장비에는 187억 원, 또 가상훈련 체계에는 82억 원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 장병들, 군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자기 개발, 또 성장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병영 생활을 위한 예산은 또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네, 우선 국방부는 군복무로 인한 학업 단절, 경력 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예산을 좀 배정하고 있습니다. 네. 도서 구매라든지 자격증 취득, 그리고 체력 단련 등에 필요한 병 자기 개발비를 연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확대했고요. 대학 원격 강좌 수강료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3학점 기준 62,500원을 지급하던 것을 1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병사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ROTC, RNTC라고 부르는 장교, 부사관, 학군단 후보생들이 있습니다. 이 후보생들이 교내 생활을 하면서 간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비를 월 8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속적인 예산 지원으로 달라지는 병영 생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국방 예산 40조 원대였던 대한민국이 3년 후 국방 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었으니 2022년 확정된 국방 예산은 54조 6,112억 원. 전년 대비 3.4% 증가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알뜰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장병들의 건강과 복지, 인권에 대한 예산만큼은 아낌없이 팍팍 지원했다고 해서 2022년 예산 지원으로 달라지는 병영 생활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출발! 2022년 확정된 국방 예산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니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 예산은 전년 대비 9.3% 증가. 이 중에서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군 급식은 특히나 질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기본 급식비의 경우 장병 1인당 1일 8,790원에서 11,000원으로 무려 25.1% 상승. 또한 취사병을 도울 민간조리원 910명을 증원해 급식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올해 신규로 지급하는 중특식 비용도 있다고 하니 장병 여러분, 올해 군급식 기대해보자고요. 다음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프로그램이 있으니 무려 전년 대비 증가율 59.9%. 바로 보건 및 복지 향상 프로그램인데요. 군 복무 중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진료 부담금이 기존 30%에서 6%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 군에서는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PCR 검사비부터 보건용 마스크 지급비 역시 대폭 증가하고 의무장비 등 물자를 보강하는 등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총 1,3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때가 무의미한 시간이었다고요?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군 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전년 대비 13% 증액해 첨단 훈련 장비 및 훈련장 시설 확보 등 실전적인 훈련 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여기에는 군 복무로 인해 우리 장병들이 학업과 경력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도서 구매비,
자격증 취득과 체력 단련 등을 지원하는 병 자기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을 연 12만 원으로 확대했고요. 대학 원격 강좌 수강료도 1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할 예정인데요. 예전에는 이 혜택을 병사만 누렸다면 이제는 장교 부사관 학군 후보생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학군 후보생에게 지원하는 역량 강화 활동비 역시 총 48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니 장병 여러분 많이들 누리세요. 군복무 중 병사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 부분 역시 전년 대비 7.4% 증액했는데요. 육군 병영생활관 현대화 30동 및 해병대 조립식 병영생활관 20동 등 노후 협소한 생활관 개선을 추진하는 데 1,885억 원을 편성했고요.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충분하게 체력 단련과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자 돔 형태의 막구조 실내체육관 시범사업 10동에 1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작년에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운영했는데요. 민관군 합동위의 의결 권고안 중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들을 소개하자면 첫째로 육군훈련소 생활관 및 취사식당 개선을 위한 예산을 포함시켰고요. 다음으로 성보충 상담관을 103명으로 대폭 증원하는데 총 사업비 39억 원 확정, 성희롱 성폭력 통합 지원 앱 도입과 성희롱 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병 여러분은 어떤가요? 분이 확정된 국방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 올 한해 국방 폐쇄 확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생산적이고 건강한 병영 생활을 통해 우리 군이 계획한 강력한 군사력 건설을 함께 달성해 나갈 수 있길 응원합니다. 장병 여러분, 파이팅! 이 밖에 전력 운영비 주요 예산 반영 상황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는 이제 군급식부터 사실 국내 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셨을 건데요. 국방부는 해당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관 학계, 각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참여하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의 활동을 통해서 최종 권고안 73건을 국민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을 저희들이 이제 따로 카운팅을 해보니까 2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사관에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네. 물론 재원의 한계라든지 재정당국과의 일부 이견이 있는 등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23건 모두를 한꺼번에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22년 예산에 3,477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이 병영 문화를 개선하는 초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는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 관심을 가져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의 육군훈련소 생활관 개선 사업입니다. 이 총 사업비가 6,873억이나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그 최초 설계비 3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네. 육군훈련소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전체 우리 매년 입영하는 22만 명의 장병 중에서 12만 명 가까이 거의 50% 이상을 이곳에서 이제 훈련을 네. 받게 되는 거니까요. 이 훈련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시설이 굉장히 오래되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보시고 장병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좀 마음이 아파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시설 개선을 좀 조속히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의 확보에 성공한 만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또 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훈련생들의 생활권 보장을 하는데 신경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보충 상담관을 현재 50명에서 103명으로 늘렸고요. 네. 그리고 성평등 지수 개발, 또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통합 애플리케이션 도입비 이런 것들을 이 민간군 합동위에서 과업으로 만들어 주셨었는데 이것을 예산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반영한 것은 집행을 잘하고 또 미반영된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력 운영비는 잘 편성이 되었나요, 원장님? 네. 그 이영빈 국장께서 비교적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금년도 국방 예산 중 이 전력 운영비가
방위력 개선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점은 이 장병들이 생산적이고 건강한 병영 생활 그리고 국방 인력 구조 정예화 등과 관련해서 아주 잘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육군 훈련소 생활관 및 취사 식당 개선 등 장병들이 기본 생활 여건 확충과 자기 개발비 편성 등은 군의 사기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즉 우리 장병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민간 조리원의 처우 개선 그리고 성고충 상담관의 증원 또 병영생활 상담관의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은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고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국방 예산 편성에서 최우선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방의 안보 위협에 대비한 국방 태세 확립 이 분야인데요. 미래 첨단 무기 체계, 적기에 확보하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예, 크게 구분을 하자면은 전방위 안보 위협 대비 전략적 억제 능력 구비를 위한 핵 및 대량 살상 무기 대응 전략 4조 2,830억 원과 외부 군사 도발 대비 작전적 대응 능력 구비를 위해서 전작권 전환 및 군 구조 개편 관련 전력 8조 2,153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예, 주요 신규 사업으로 초소형 위성 체계나 장사정포 요격 체계가 눈에 띄는데요. 조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초소형 위성 체계는 다수의 군지 위성이 저궤도입니다. 이게 저궤도, 중궤도, 고궤도 이렇게 딱 나뉘는데 요거는 이제 저궤도에 해당되는 그런 거고요. 여기는 탐지 지역을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정찰 위성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통신도 아니고 GPS를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얘는 정찰 위성 체계고요. 여기 이제 22년 개발이 착소가 돼가지고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게 되면 이 위성하고 다른 우리 군사 위성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거의 365일 24시간 한반도를 지켜보는 눈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사정포 요격 체계는요. 여기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인데 실제로 우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각 고도별로 이제 중고도, 저궤도 이렇게 쫙 이래가지고 다층 방어 체계를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구축하고 있는데 그거 중에서 요거는 저고도 방어용으로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갖다 이제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이죠. 네. 신속 획득 관련 예산도 보이는데요. 첨단 무기 체계 전력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신속 획득 시범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세트로 가는 게 이제 신속 획득 사업입니다. 이제 시범 획득 사업은 뭐냐면은 소량을 갖다가 이제 민간에서 좀 발전이 된 그런 제품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군에서 써보고요. 써보고 좋으면은 이걸 갖다가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업이 신속 획득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속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갔는데 요거는 민간에 성숙된 기술 베이스로 가는 겁니다. 아까는 근데 제품 베이스로 해가지고 가는 반면에 요거는 이제 기술 베이스로 해가지고 민간의 어떤 AI라든지 어떤 좀 그런 이제 발전된 기술을 갖다가 군 무기 체계에 적용을 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2년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이 303억 원, 신속 획득 사업이 249억 원, 신속 연구개발 사업이 한 460원 정도 편성이 돼가지고 어떤 사실은 이제 민간의 어떤 우수한 기술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좀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 들어보니까 미래 첨단 무기 체계, 우리 기술로 잘 만들어야 할 텐데요. 이번에 국방 R&D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예, 이번에 2022년 예산에는 국방 R&D 예산이 4조 8,310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21년 대비해서 한 5천억 정도가 더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래 첨단 무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방 R&D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국방 R&D는 저희들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무기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무기 체계를 만드는 그런 게 있고요. 그거 이전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즉 체계 개발을 하기 전에 기술을 미리 이렇게 좀 개발을 해놓은 그런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특징적인 게 저희들이 이번에 특징적인 게 국방 기술 개발에 한 2조 1,365억 원이 편성이 돼가지고 작년보다 한 50% 이상 대폭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실제로 과거에는 개별 무기 체계 중심의 어떤 R&D가 이루어졌다면은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 개발을 먼저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실 핵심 기술이 무기 체계 개발 전에 안 돼 있으면은 대부분이 다 기술을 갖다 체계 개발할 때 기술을 외국에서 사와야 됩니다. 사오든가 아니면 부품을 사오든가 해가지고 이제 외화도 되고 또 나중에는 이 무기 체계가 다 개발되고 나서 저희들이 수출을 할 때 외국의 어떤 수출 통제에 또 걸리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측면에서 어떤 기술 개발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깨우쳐라 뭐 이런 내용 같은데, 자 국방 기술 개발 대표적인 사업 뭐가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 핵심 기술 개발 사업과 미래 도전 국방 기술 사업이 있습니다. 핵심 기술 사업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미 무기 체계 개발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핵심 기술을 먼저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기 체계에 적용이 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군이 이제 요 예산이 이제 22년도에 7,668억 원 투자 예정입니다. 미래 도전 국방 기술 사업은 이렇게 정해진 무기 체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정해져 있지 않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GPS 이런 걸 개발했던 이게 달파라는 이제 조직이 있는데요. 이 조직이 이제 국방 조직입니다. 국방 조직 중에서 이제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모델로 해가지고 미래전에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좀 더 선제적으로 더 빨리 이제 한마디로 이제 퍼스트 무브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이제 연구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1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2,664억 원 정도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해 국방 외교 중에 성과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방산 수출 이거 정말 눈에 띄는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도 방산 수출이라든가 국내 방위산업 육성 관련 예산 편성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예, 2022년 방위산업 육성 관련된 예산은 이제 전년 대비 한 66% 증가한 4,3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이제 좀 세부적으로 더 보면은 이제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품목의 개조 개발 및 지원하는 방위산업 수출 지원 사업에 638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예, 수출 품목의 개조 개발비 지원을 좀 상세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요거는 이제 그 무기 체계를 그대로 이제 바로 이제 수출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갖다 좀 이제 요구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이걸 개조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품 국산화 개발이 사실 이제 수출하고 좀 관련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해외의 어떤 수출 통제 품목이나 이런 걸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대상되는 품목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부품 국산화를 해서 또 좀 수출을 좀 도와주자 이런 형태의 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민간 분야와 방위 사업은 이제 국방 분야의 이제 과학 기술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민군의 이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이제 민군 협력 사업이 1,590억 원 투자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방산 수출 그야말로 눈부신 성과를 이뤘고요. 올해도 이런 분위기 이어받아야 될 텐데요. 또한 방위력 개선 예산 중에 국내 투자 비중을 좀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이게 2022년 국내 투자 예산이 방위력 개선 전체 예산의 한 89% 정도 됩니다. 이게 예.
이제 14.9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외화 예산이라 해가지고 해외 도입 무기 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달러화로 외화로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1.8조 원 됩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에 2019년 예산을 한번 보게 되면은 외화 예산이 한 4.6조 정도 됩니다. 거의 뭐 굉장히 많은 비중이고 그 당시에는 국내 예산 비중이 한 70%로 굉장히 적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좀 그런 데 좀 중점이 맞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방위력 개선 사업 수행 시에 국내 연구 개발을 우선시한다든지 그다음에 국외 무기 체계를 도입하더라도 국내 기업을 좀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 같은 정책을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국장님 먼저 해주세요. 네, 21년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사실 많이 저조했습니다. 20년도에 저희들 전력 운영비 기준은 집행률이 97.2%였던 게 95.8%로 좀 많이 내려갔거든요. 올해도 사실은 코로나19가 지금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죠. 이런 영향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또한 작년보다도 이제 전력 운영비만 살펴볼 때 2조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소화해야 할 집행액이 훨씬 늘은 셈이죠. 그래서 굉장히 집행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니만큼 저희들이 이불용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 집행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요.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하고 또 올해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업 그리고 단연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집행 점검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방위력 개선 사업비 집행률이 97.9%, 97.5%, 올해 97.5%였습니다. 네. 사실은 유례 없는 집행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이어받아서 22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집행 목표를 98% 정도로 네. 이제 좀 높게 좀 설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군 규모가 한 16조 정도 됩니다. 16조 되는데 이 대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소비하고 투자 관련해 특히 투자 부분이 많이 돼요. 투자 부분이 많고 이게 대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계약상의 어떤 순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이 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예산 집행은 조기 집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재정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기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을 좀 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또 조기 집행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국가 경제에도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예정입니다. 네. 98% 집행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애써주시고요. 자, 세계 군사력 6위 미래 첨단군 양성을 위해서 우리 부지런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예산 잘 집행해야 됩니다. 당부 다진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장님, 네. 네, 비록 그 금년도 국방 예산이 우리 군사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어서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이 가방이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 한치 빈틈도 없이 또 관리하고 절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장병들 역시 비록 모든 여건과 물자가 완전하고 풍부하지는 않지만 조국의 간성으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올해 예산 중에 특히 선진병력문화 육상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과장님. 네. 예, 방위사업청은 이제 군이 요구하는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임무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편성된 16.7조 원의 예산은 이제 도전적 기술 개발, 첨단 무기 체계 적기 확보하고 또 방산 수출 100억 불 시기에 걸맞는 방위 사업과 체계 구축과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방위 산업 구현을 위해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예. 네,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방위력 개선 사업비를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위사업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방산 강국 건설. 정말 마음에 드는 단어죠. 네, 국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방 예산이 올해 이제 54조 6천억 원이 되면서 현 정부 시작 단계에서 40조 원이었던 국방비가 14조 원 이상이나 상승이 됐습니다. 네. 양적으로 크게 증가를 했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지표이지만 군사력은 세계 6위, 국방비는 이제 세계 8위까지 올라가는 그 괄목상대할 만한 발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방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사력 증강을 견인하고 있는지 또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는 수시로 재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특히 유념을 해서 국방비가 더 한층 빈틈없는 국방태세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방부와 군 구성원 모두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에도 우리 군 강한 안보 책임 국방 구현을 위해서 매진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국방 예산 잘 활용해서 또 첨단 강군 육성에 매진해 주길 기대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국방 예산 54조 6천억 원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